투자를 할 때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한두 개씩 계속 사놓는 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30에서 50%는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SK하이닉스도 지금 들어가시면 20-30%는 무난할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2차전지 넣으셔야 되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제약 관련 기업들도 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실적 잘 만들고 뭔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그냥 거의 뭐 박앤셀 수준이다. 위기는 되게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주식시장이 기회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었던 상태에서 손실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퍼가 이제 8배, 9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래 보통 10배 기준으로 이제 그보다 밑에 있으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9배 이하로 떨어진 거는 지금 최근에 몇 번 없었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번에 8대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지만 보시면 이제 이게 9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항상 그때가 저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실적 잘 만들고 뭔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그냥 거의 뭐 박앤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섹션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진짜 지금은 정말 지금 물판 고기반도 아니고 물 한 30%에 고기 한 70%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누가 새로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반도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2차전지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 바이오제약 관련 기업들도 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정도. 근데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방산, 조선, 뭐 진짜 우리나라 지금 완전 거의 물 만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하기 좋은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반도체, 사실 저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중소형주 뭐 매수하시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어서, 변동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1-2% 움직이면 이제 그 밑에 중소형주들은 뭐 4-5%씩 밀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형주가 심리적으로 낮다 보고 있고, 반도체는 SK하이닉스죠. 뭐 다른 거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둘이 매력이 다른 기업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HBM3E를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HBM 현재 시장 1위, 점유율 1위 SK하이닉스 뭐 좋은 모습. 아까 앞에서 제가 신용이 좀 높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전고점까지는 투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전지는 사실 지금 살만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보통 탑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저 공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는 이 공매도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바이오제약이었죠. 예전에 바이오제약이 공매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죽하면 옛날에 셀트리온 그때 막 서정재 회장님이 공매도 세력 눌러버리려고 갑자기 무상증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그 바이오제약 같은 어떤 어려움이 지금 현재 2차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차전지가 만약 공매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공매도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중지가 되기 바로 전날의 공매도 잔량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특히나 이제 지난주 이번주 월요일날 해가지고 시장을 크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을 밀면 어쨌든 공매도는 수익을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꽤나 많은 공매도가 청산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딱 시행되기 작년 9월이었나요? 그 전날 시행이 아마 주말에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아마 시행된 걸 알고 있는데, 딱 그 전에 금요일 각 종목들의 이제 공매도 잔량, 그리고 가장 최근 공매도 잔량을 비교하셔가지고 제일 의미 있게, 제일 드라마틱하게 공매도 잔량이 확 줄어든 기업을 투자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확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 계산했을 때 제일 잔량이 많이 줄어든 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둘 다 공통점은 그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이제 지주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의 한 40%씩 줄었어요. 한 반 가까이 공매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시 탄력을 받을 때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말씀을 물어보시면 저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가 좀 나은 것 같다
뭐 물론 지금 이 시간도 바뀔 수 있겠죠. 뭐 한 달 후에도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방산이나 뭐 이런 쪽들은 많은데 테마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큰 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시고 제일 투자 많이 하시고 제일 걱정 많으신 반도체랑 2차전지 그 두 개 중에 이제 각각 두 종목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이번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역시. 저는 네.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그날 하자마자 이제 뭘 했냐면은, 아니 사실 저는 그 전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설계 오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밀어버릴 때부터 슬슬 계산을 이렇게 꺼냈죠. 슬슬 네. 꺼내면서 이거 한번 몰아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근데 그 경기 침체 나오길래 야 이거는 왔다. 이거는 왔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죠. 월요일까지 하고, 제가 오히려 월요일 하면서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나는 현금 다 털었다, 현금 없다, 이렇게 뭐 저희 뭐 방송 준비하는 창에도 올리고 막 저희끼리 이렇게 네. 친한 창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혹시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대략적인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까요? 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종목마다 다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30에서 50%는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들어가시면 20-30%는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저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고긴 했었어요. 저는 투자 방법이 어떠냐면은 주가 빠질 때 그 완전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네. 누가 나와가지고 막 여기가 바닥이지 이 가격대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사기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한 주식 20한 5년째 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은 기업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침체란 얘기 있고 업황은 어렵겠지만 그 회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업황이 좋아졌을 때 시장 점유율을 미리 잡아놓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걸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코프로그룹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주가 밀리면은 그냥 뭐 월급날 되면 조금씩 매수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올라오면 어느 순간 나의 이 수익 임계점이 딱 넘어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들고 있게 되면 이제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투자 비중이 크지 않다면, 저는 제일 문제가 반도체든지 뭐 전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30% 이상은 매수하지 말라거든요.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밑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에 랠리가 나왔을 때 그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좀 앞에서 끌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좀 제일 줄이고 투자를 할 때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한두 개씩 계속 사놓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금 매수를 하면은 언제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상황 자체는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투자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요번에 매수하시면 저는 연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대선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첫 발표한 시점에 시장이 살짝 눌림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3분기는 시장이 좀 쉬어가면서 이제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3분기 9월 달까지는 좀 분할 매수를, 좀 평소에 3번을 분할하시는 분들은 한 10번 분할하셔가지고 좀 사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뭐 지금 9월 달에 아까 방송 전에 바로 보니까 50bp 가능성 50% 이라고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25bp 가능성이 좀 계속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몇 개 지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점쯤에 이제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가 거기서 좀 애매하게 될 경우에 시장이 한 번 더 눌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는 매수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 연말쯤에 돼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거 시장 중간에 뭐 돌발 변수나 악재성 이슈 없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 이거 상승 한 2-3년 갈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론 각도가 예전처럼 막 높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뭐 장투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투자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변수가 있어서요. 만약에 이런 뭐 시그널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심지어 저는 경기 침체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걸 도망가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올해 내년 할 거 없이 그냥 쭉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으시거나 이제 성향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죠. 근데 성향 자체가 그러신 분들은 아마 본인 투자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잘 하시면 되고 만약 투자 자금이 적어가지고 저는 회전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번 매주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날 그때 발표된 경제 지표들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되 일단 아무래도 첫 금리 인하가 지금은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즉 피벗을 되게 바랬거든요. 시장은 제발 좀 해달라고.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최소 6개월, 길게는 뭐 몇 년 안에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어요. 연준의 그 연방 기금금리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딱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침체가 온 적이 없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고점에서 유지가 되다가 인하를 하면 얼마 후에 지금 새로 그 쉐이딩돼 있는 그 선이 회색 선이 보여요. 그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곧 조만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3분기는 매매를 정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넘기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게 치고 빠지시는 거 그냥 뭐 3% 5% 수익 나시면 치고 빠지시는 전략이 낫지 지금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으실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3분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